방출 TV. (4학년) 과목의 보건의사소통 과제물입니다.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이제 A형 부분부터 저희가 E형까지, 알파벳 E형까지 총 5문제를 냈는데 자기 학번에 해당하는 걸 푸시면 됩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초기에 있을 때 이제 과제물을 냈는데, 그때 이제 그때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불렀을 때 문제를 냈어요. 그래서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미디어 건강증진 캠페인을 좀 정리해보고, 거기에서 보건의사소통의 특징을 기반으로 성공적인 캠페인이 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라고 써놨는데요. 말만 들으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게 어렵다고 생각하고 머리 아프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도 이해합니다. 근데 1강의 이 내용을 어느 정도 거기에 이러한 항목들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멀티미디어 강의 1강을 꼭 보시고 이 문제를 다시 한번 해석을 하신 다음에 현재 어떤 캠페인들이 하고 있고, 물론 손 씻기부터 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얘기들이 다 사회적 캠페인입니다. 그 캠페인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무조건 복사해서 넣는 게 아니라 체계를 좀 갖춰가면서 자기의 이런 어떤 나름대로 소화를 한 거를 기반으로 좀 정리를 해주시고요. 어떤 자기와 이제 밀접하게 관련해서 의견들을 마지막에 자기 의견으로 정리를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의견이 아니라 자기 의견을 정리하는 게 중요하고요. 마지막 부분에. 자, 네, B형 문제에서는 역시 코로나 바이러스에서의 보건의사소통의 역할을 설명하라 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보건의사소통, 우리가 수업 시간에 역시 1강에서 다룬 내용인데요. 감염병 혹은 이런 신종 어떤 위험에 대해서 사실 모르기 때문에 더 불안하고 공포감이 생깁니다. 그때 이런 의사소통을 통해서 어느 정도 대비하고, 그 다음에 불필요한 어떤 혼란을 막는 것들이 중요하죠. 그 내용들을 1강의 내용들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본인의 또 마지막 생각까지 이렇게 넣어가지고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랄까, 왜곡이라든지 아니면 확산이 될 때 이게 미디어 역할 혹은 이제 소통의 역할들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짚어내면 좋겠고요. C형에서는 주변 사람들하고의 이제 얘기를 통해서 과거에 있었던 비슷한 사례, 메르스라고 저희가 썼습니다만, 그때와 어떤 차이가 있고 지금은 그때와 어떻게 다르고 다시 한번 이제 상기시켜 보는 거죠. 그때는 이랬고 지금은 뭐가 다른지, 그렇게 해서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자유롭게 써보시는데요. 여기는 14강에 있습니다. 위험 인식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좀 뒤쪽에 있긴 하지만 14강 내용을 좀 참고하셔서 작성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D형은 정보 획득 과정에 대한 얘기를 좀 하는데, 이건 4강에 있습니다. 그래서 4강 내용을 좀 보신 다음에 이런 보건과 이제 관련된 정보들, 사실 거짓 정보들도 있고 진짜 중요한 정보들도 있는데, 어떨 때 이것을 우리가 가려낼 수 있고 어떨 때는 가려내지 못하는지, 그런 얘기들을 좀 학습을 통해서 먼저 익히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지금 벌어지는 현상을 대입해 보시면 과제물을 작성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2번 문제는 이제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이제 어떤 행동들을 하게 되는데, 어떤 걸 했는지 실제 자기가 한 것들을 정리를 하고요. 그 행동이 어떨 때 나타나고 어떨 때 안 나타날지, 이게 이제 건강 행위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제 3강에 이 내용을 좀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해당되는 문제와 매칭되는 강의를 이제 반드시 이제 잘 정리를 먼저 하신 다음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날짜가 4월 23일까지 1차 마감입니다. 5월 1일까지는 감점은 있지만 내실 수는 있어요. 근데 5월 1일 이후가 되면 과제물의 경우에는 더 이상 받질 않습니다. 그리고 좀 미리 준비하시는 게 요령일 것 같고요. 오늘 열어보시고 오늘 과제물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걸 시작으로 한번 해보시죠. 열심히 하십시다. 감사합니다.